16개월 월세 안 낸 세입자 법원이 내린 결정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을 가져왔어요.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고 16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 그리고 남편을 잃고 월세 수입에 기대어 살아가는 62살 집주인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울먹이고 다른 쪽은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참았죠.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 앞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시작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48살 최민호 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투룸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건대 입구역 근처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던 그는 아내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겠죠. 드디어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고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6달 뒤 그 기분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치킨집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2021년 9월 최민호 씨는 처음으로 월세를 밀렸습니다. 그는 집주인 62살 박영숙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달에 2달치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씨는 힘든 시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며 이해해 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해 11월 최민호 씨의 치킨집은 결국 폐업합니다. 그는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지만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생활비를 쓰고 나면 95만 원짜리 월세를 낼 돈이 남질 않았습니다. 박영숙 씨는 2022년 2월까지 거의 반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사실 박영숙 씨도 버티는 게 한계였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병원비로 저축은 바닥났으며 본인도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 몸이었거든요. 그녀에게 이 아파트 월세 95만 원은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박영숙 씨는 결국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쉽게 말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경고장이에요. 이 주안에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밀린 금액은 57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씨는 이 주가 지나도록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 박영숙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소장에는 밀린 월세 665만 원과 4월분부터 집을 비울 때까지의 월세,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됐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은 2022년 6월 15일이었어요. 최민호 씨는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A4 용지 3장짜리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8월부터 월급 300만 원짜리 새 직장을 구했다. 6달만 시간을 주면 밀린 돈을 모두 갚겠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박영숙 씨 측 변호사는 냉정하게 맞섰습니다. 피고는 이미 약속을 수없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원고는 월세 수입 외에는 소득이 없는 고령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최민호 씨는 월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고 2022년 9월 기준으로 밀린 월세는 총 1,520만 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 최민호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전화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영숙 씨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재앙이 닥쳤을 때 세입자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보호는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법적으로 말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민호 씨는 16개월을 밀렸으니 이 기준을 8배나 넘은 셈이죠. 그런데 세입자 측은 코로나는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법은 이 주장을 얼마나 들어줄까요? 우리가 월세 계약을 맺을 때 혹은 집을 빌려줄 때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양측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원고 박영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65살, 남편도 없고 다른 수입도 없는 분이에요. 그녀에게 아파트 월세는 밥이고 약이고 생명줄입니다. 16개월 동안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밀린 금액은 1,520만 원이 됐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병원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피고 최민호 씨 입장도 들어보세요. 코로나는 그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멈춰선 상황에서 작은 치킨집 사장이 혼자 버틸 방법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새 직장도 잡았고 매달 3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분명히 갚겠다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가정이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박영숙 씨에게 손을 들어주겠다. 혹은 피고 최민호 씨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을 듣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과연 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박영숙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은 명확했어요. 피고가 16개월간 월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640조가 정한 이 기 연체 요건을, 즉 2달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현저히 초과한다. 월세를 내는 것은 세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법원은 코로나로 인한 폐업이 안타까운 사정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혔어요. 코로나는 동정할 만한 사유지만 16개월간 월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책 사유는 아니다. 세입자의 주거권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박영숙 씨의 처지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는 65살 고령으로 배우자 사망 후 월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양측 모두 어려운 처지지만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더 이상의 유예를 줄 수 없다. 최민호 씨가 요청한 분할 납부와 명도 유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면 밀린 월세 1,520만 원을 갚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원고에게 추가로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고 최민호 씨는 즉시 집을 비우고 밀린 월세 1,520만 원과 2022년 10월분부터 실제로 집을 비울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그리고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문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본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비극이지만 계약의 근본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월세를 도저히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면 절대로 그냥 미루지 마세요. 집주인에게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면으로 합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기다려줄게요 라고 했다면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어요. 둘째, 코로나나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법원은 계약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라도 내고 있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셋째, 집주인 입장이라면 내용 증명 발송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2달 연체가 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세난과 고금리 시대의 월세 문제는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버딩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시고 주변에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버딩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